정병민 팀장 함께하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장님과 함께 이 상가 투자에 관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팀장님께서 주시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1638-3928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 강의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 상가 투자 시에 체크해 봐야 될 사항들, 그리고 상가를 운영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가를 투자하는 주 목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상가를 투자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직접 운영을 하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 생활 대비를 해서 이제 은퇴 준비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익을 보기 위해서 크게 이 세 가지로 목적을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상가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월세를 받는 목적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항상 수익률에 근거를 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수익률에 근거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곳에 투자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권의 그 수익률이 계속 5% 이상은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경쟁 상권이 등장을 해서 상권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상가 투자 시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유도인구 동선과 그리고 그 이용 시간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상권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투자하려는 상가 위치에 있는 그 지역에 유동인구가 언제,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다니는지 확인을 하고서 그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상가에서부터 그 주변 지하철역,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동선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동선에 따라서 주 동선에 내가 투자하려는 상가가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보조 동선 상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혹시 흐르는 동선 그 상에 내가 투자하려는 상가가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이용 시간대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 이 중에서 당연히 퇴근 시간대에 소비 성향이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퇴근 시간대에 유동인구들이 집중되는 곳에 투자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는 그 상가 앞에 전면부가 넓은 곳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점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권별로도 어느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면은 이 주간에 평일에 낮에 점심시간대나 저녁시간대는 당연히 이용객들이 많겠죠. 하지만 주말에는 이용객들이 별로 없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일 그 시간대만으로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것이 좋고, 아니라면 사무실만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 거주민 수요층들까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지역 거주민들, 수요층들 탄탄하게 갖춰진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상가별로 각기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단지 내 상가,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주 수요층이 지역 거주민 수요층으로 어느 정도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권이 성장해 나가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쇼핑몰과 같은 그런 테마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서울에 위치해 있는 코엑스나, 그리고 영등포의 테크노마트 같은 이런 백화점과, 그리고 사무실, 업무시설이죠. 그리고 영화관 같이 여러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위치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가 투자 시에는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 이유가 이 상권은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쩌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변화에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당시에 이전 강의 때도 제가 용산 전자상가 예를 들었었는데, 용산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분명히 굉장히 화려하게 상권이 유지가 되다가 인터넷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누구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에 상권이 언제든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 시점부터 이 출구 전략을 세우고서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 시세를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분양상가 같은 경우에 분양 사무실에 있는 그 직원들의 말, 당연히 모두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 말을 모두 믿으면 안 되겠죠. 항상 사전에 본인이 직접 그 주변의 시세를 조사해봐서 내가 투자하려는 이 상가 가격이 적정한지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가 건물 임대 관리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임대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면 임대 관리 전문 회사에 위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가 투자 시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체크해 봐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상권별로, 상가별로 특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점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본 후에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상가를 운영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 오늘은 간략하게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유는 이 세금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을 더 깊게 파고든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세금에 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어떤 세금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상가 취득세율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 상가 취득세율 같은 경우엔 주택가는 다릅니다. 주택가는 다르게 4.6%라는 점, 이 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상가를 분양받게 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겠죠.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이 계약과 동시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서 이 부가가치세 꼭 환급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를 임대를 놓게 된다면 임대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 월세 상당액과 그리고 이 임대보증금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연간 임대 월세 소득에 대한 이 종합소득세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해 나갈 때 보통 일반 과세자로 되는 경우가 보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차인이 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임차인에게 교부를 해야 향후에 세법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상가 임대소득은 법인을 세워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법인으로 전환 시에는 취득세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세무 전문가 통해서 조언을 얻어보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상가를 임대해서 월세 소득을 받으면서 운영을 해 나가다가 향후 양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 이 부가가치세와 양도세 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수를 통해서 없앨 수가 있지만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취득 가액에서 이 장부상에 반영이 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차감이 된다는 점 사전에 미리 양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상가를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겠죠. 이 신고 기한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은데 폐업 시에는 그 전에까지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 폐업일로부터 종전에는 2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됐지만 현재는 폐업일이 속해 있는 그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로 신고 기한이 조금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상가 상속 시엔 복잡한 세금 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가를 상속할 때는 항상 상속세와 이 사업 관련 세금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